자, 여러분 8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8주차에 이제 중간고사 봐야지 되죠, 그죠?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아직 뭐 학교 당국의 어떤 그 일정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지금 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이제 패스 non 패스로 학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험 성적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밴드나 열림판 혹은 이제 문자 메시를 통해 가지고 중간고사랑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할 거예요. 알려줄 테니까 그때 알아서 하기로 하고 대충 그냥 뭐 레포트 A4 용지 한 장짜리 제출하는 거로 그냥 넘어갈 테니까 중간고사 부분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들 과제 계획서에 낸 대로 과제를 갖다가 좀 완성하는데 집중을 해서 뭐 학업 활동을 갖다가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우기 기능 구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우기 기능을 지금 만들 생각인데 각 피규어 팝업의 맨 마지막 버튼 메뉴 아이템이 fill 채우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앞에 이제 색칠하기라든지 지우기, 복사하기 이런 기능은 모든 그림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뭐 라인에 대해서도 뭐 지우기, 복사하기를 할 수가 있고 사각형에 대해서도 지우기, 복사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반면에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림에 대해서 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fill 하면 의미가 있죠. 그죠? 사각형 내부를 어떤 특정 색깔로 채우는 게 의미가 있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채우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세 가지 옵션을 세 가지 옵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세 가지 옵션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상속을 이용하지 않고 필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속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게 사각형이냐 혹은 라인이냐 이걸 갖다가 프로그래밍이 실행되는 중간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일 처리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레퍼런스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TTI다 라고 얘기를 해요. Runtime Type Identification 이래가지고 이게 R 여기 또 T, 타임의 T, TI라고 얘기를 합니다. RTTI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사각형인가 하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채우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를 내가 소개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상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속을 이용을 해서 훅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수 중에 내용물이 비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우기 기능을 실행을 하기는 하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함수가 비어 있는 함수가 사용이 되도록 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제 함수인 경우에는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사각형인 경우에는 채우기 기능이 실행되는 그런 함수를 구현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로 작성된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일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응용을 한 건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이거나 첫 번째 방법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은 fill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플래그 변수를 하나 써야 됩니다. 플래그 변수를 하나 써야 되는데 플래그 변수가 또 많으면 좀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플래그 변수를 안 쓰고 후크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후크 함수도 나중에 소개를 할 겁니다. 후크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멤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제 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필 버튼을 이제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필 버튼, 딜리트, 카피 이렇게 듯이 필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규어 팝업 컨스트럭터 포멀 파라미터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필 플래그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필 플래그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까? 필 버튼을 만들어 줄 건가 만들어 주지 말 건가를 갖다가 명시하기 위해서 이 필 플래그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요거 우리 한번 드로우 뷰에서 봅시다. 드로우 뷰에 보면은 여기 팝업이 박스 팝업이랑 라인 팝업이 있는데 박스는 채울 수가 있으니까 필 버튼이 있어야지 되죠. 그죠? 라인 팝업은 필 버튼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컨스트럭터의 맨 마지막 포멀 파라미터에다가 액츄얼 파라미터에다가 true를 넣어주면은 필 버튼을 만들고 false를 넣어주면은 필 버튼을 안 만들도록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을 이용을 해가지고 필 버튼을 만들까 말 건가를 결정을 해주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f 필 플렉이 true면은 굳이 뭐 여기다가 true면은 메뉴 아이템을 하나 이제 더 만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박스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true가 들어오니까 이 포멀 파라미터에 true가 넘어오니까 이 일을 실행을 하고 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필 버튼이 이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필 라이터 만들어주고 필 적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는 fill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구현해 주도록 합시다. 자, 드로우 뷰에 가서 fill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자 하는 거죠. fill figure를 만들어 주면서 일단 select figure가 null이 아닌가 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일 처리를 하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select figure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컬러를 쳐낼 때 select figure에 set 컬러를 해라.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 어떻게 씁니까? 복사를 할 때도 selected figure에 대해서 카피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가 애매하느냐? 이렇게 코딩하기가 좀 애매하다 하는 거죠. 자, 왜 애매냐면 selected figure의 기본 타입은 figure죠, 그죠? figure 클래스니까 figure 클래스에다가 set fill을 하게 되면은 라인도 칠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어색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fill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은 if rtti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rtti. 이렇게 해준다 하는 거죠.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어떤 레퍼런스가 박스 클래스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형식적으로는 셀렉티드 피규어가 뭡니까? 셀렉티드 피규어가 형식적으로 좀 피규어 타입이죠. 그죠? 피규어 타입인데 다운 캐스팅을 하기 전에 하위 클래스의 타입을 상위 클래스로처럼 사용하는 것은 업 캐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위 클래스의 어떤 타입을 하위 클래스로 확인하는 걸 갖다가 다운 캐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 캐스팅을 할 때
그 타입이 맞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박스 클래스에 속하느냐, 셀렉티드 피규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박스 클래스가 속한다라고 하면은 박스 p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운캐스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운캐스팅. 이 다운캐스팅은 좀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셀렉티드 피규어가 널인가 널이 아닌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셀렉티드 피규어를 박스로 이렇게 타입캐스팅을 해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다운캐스팅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걸 안전하게 하려면 다운캐스팅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설명했듯이 인스턴스 오브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스턴스 오브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박스인가를 확인을 하고 박스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은 pbox setfill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리페인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됩니까? 박스 클래스에다가 setfill 함수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박스 클래스에 가서 setfill 함수를 만들어주고 자, setfill 함수는 여기다가 데이터 멤버를 하나 이용을 하자는 거죠. private fill flag 자, fill flag는 기본적으로 false로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ill flag은 false로 맨 처음에 저장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setfill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fill flag은 네게이션하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fill flag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 느낌표 뭡니까? not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true인 경우에는 false로 만들어주고 false인 경우에는 true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fill 기능이 마치 토글 버튼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아이고 타입을 빼먹었네요. 컴파일하고 자, 사각형 그리고 라인 그립니다. 이제 사각형의 팝업 모양이랑 라인 팝업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죠? 이거 팝업하면은 이게 다시 해야 되겠네요. 비교 팝업에서 뭐가 잘못됐네요. 누르면은
파워포인트에다가 내가 파워포인트에다가 필 아이템을 추가를 했는 게 맞는데 잠깐만요. 자, 요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리빌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클래스 파일을 다 지우고 다시 다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 컴파일 하고 나니까 자 그려지는데 자 지금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필 버튼이 생겼고 박스 팝업인 경우에는 필 버튼이 있고 라인 팝업인 경우에는 필 버튼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필 버튼 이거 탁 누르면은 이거 이 사각형 색깔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질 겁니다. 그죠? 왜 안 채워지냐면은 우리가 칼라에서도 그런 일을 해봤는데 이거 필 버튼 누른다 그래서 사각형 자체가 채워지는 그런 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멤버 값만 내가 설정을 했다는 거죠. 데이터 멤버 값만 필이라고 하는 필 플렉 데이터 멤버 값을 필 플렉 데이터 멤버 값을 뭡니까 네게이션한 그런 효과만 지금 처리를 한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필 버튼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려면은 어디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느냐? 요 드로우 렉탱글 하는 자리에서 이제 얘가 사용이 되어야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각형 내용을 채울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낫습니다. 이게 그냥 그릴 때는 그리고 채우는 거 따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서 그냥 테두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게 낫기 때문에 드로우 렉탱글 함수처럼 그냥 두고 여기다 추가로 필 할 건가 말 건가만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필 플래그가 필 플래그가 트루면은 어떻게 하느냐? 채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채우는 함수 있죠. g.fill rectang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fill rectangle 함수 사용법도 draw rectangle 함수 사용법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할 때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 멤버에 fill 플래그가 없었는데 지금은 박스에 fill 플래그가 새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멤버를 또 fill 플래그도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new box fill flag에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fill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엣지 하나 빠졌네요. 컴파일하고 실행시킨 다음에 사각형 칠하고 라인은 뭐 필이랑 관계 없으니까 라인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필 하면은 이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서 좀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누르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 누르면서 움직이면서 하면은 그 셀렉티드 피규어가 널 값이 돼 가지고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색도 제대로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레드라고 설정한 다음에 필 하면 레드가 됐죠. 그죠? 자, 움직이는 거 잘 되는가 봅시다. 뭐 움직이는 것도 뭐 별 문제 없이 되죠. 그죠? 문제 없이 되고 복사하는 것도 대충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기능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을 때는 기존 기능들이 제대로 또 작동하는가 하는 것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딜리트도 제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 기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필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화면상에 그림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죠. 그죠?
라인이랑 박스밖에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에디터를 갖다가 엑스트로어를 이 드로어를 확장을 시켜 가지고 라인이랑 사각형과의 뭐 원이라든지 뭐 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해서 라운드 박스라든지 또 마름모꼴이라든지 뭐 막 여러 가지 또 점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막 여러 가지 별이라든지 막 여러 개를 갖다가 내가 이 그래픽 에디터에다가 많은 그림 객체들을 추구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할 여지가 있는가. 이 프로그램을 확장을 할 때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각형 하나만 필을 하니까 괜찮아 보여도 만약에 내가 뭡니까 원도 그려야지 되고 그 다음에 마름모꼴도 그려야 되는데 그 마름모꼴에서도 그러고 원에서도 그러고 또 해서 폴리곤도 그린다고 칩시다. 그런 걸 그렸을 때 그런 것들에도 필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계획을 할 것 같으면은 그 클래스마다 다 이 필 플렉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 함수를 만들어줘야지 되고 또 이 변수를 이용을 하되 또 문제가 뭐냐면은 메인 프로그램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RTTI를 갖다가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클래스들의 조직을 만들 때 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좀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 초반에 얘기하듯이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속을 이용해서 동적 바인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라인도 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라인 칠할 수 있습니까? 칠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칠할 수 있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set 필 플렉 데이터 멤버를 최상위 클래스에다 갖다 놓고 최상위 클래스에 갖다 놓고 그 set 필을 할 때 그 필 플래그가 설정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박스 클래스에다가 set 필을 만들어 놓되 그 박스 클래스에서 그 필 플래그를 갖다 설정하거나 어떤 좀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RTTI도 필요 없고 좀 범용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코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할 때는 set 함수를 통째로 내가 이렇게 일단 커멘트를 묶어 놓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얘가 라인이건 뭐 박스건 상관없이 무조건 set필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무조건 set필을. 무조건 set필을 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 set필 함수를 갖다가 조금 전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박스 클래스에서만 set필 함수가 존재를 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으면은 모든 클래스에 다 set필 함수가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겨 클래스에다가도 set필 함수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set필 함수를 피겨 클래스에다가도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 set필 함수는 abstract 펑션으로 안 만들어주고 abstract 펑션으로 안 만들어줍니다. abstract 펑션을 안 만들어주고 그냥 비어있는 함수로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비어있는 함수인 경우랑 abstract 펑션인 경우에 이제 차이점은 이 경우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set필 함수를 비어있는 함수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굳이 set필 함수를 line 클래스에다가 set필 함수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박스 클래스에만 set필 함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박스 클래스에만. 그래서 set필 함수를 여기다가 만들어주되 비어있는 함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에 있는 박스에 있는 set필 함수에서는 이걸 그대로 둡니다. 데이터 멤버도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라인 클래스에서는 set필 함수를 구현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구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랑 차이가 있느냐? abstract function인 경우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abstract function을 피겨 클래스에다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set xy to라든지 draw, make, region 이런 함수들이 이 피겨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에서 다 구현이 돼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드로우 함수가 박스 클래스에도 드로우가 있어야지 되고 라인 클래스도 드로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비어있는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하이 클래스에서 얘가 오버라이드 돼 있을 때는 그 함수를 다이내믹 바인딩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해서 함수 호출하지만은 만약에 그 하이 클래스에서 이 함수가 구현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함수를 실행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디폴트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나가는 함수, 이런 함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훅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훅 펑션, 비어있는 함수 혹은 아주 기본적인 일만 하는 함수. 그래서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 처리가 되는 함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훅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드로우 뷰 쪽에서도 한번 봅시다. set필. 아까보다 훨씬 코드가 좀 간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도 필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위에 거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거를 할 거면 아까처럼 RTTI를 할 것 같습니까? 이거 결정하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이제 부담이 생겨요. 어떤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하위 클래스에서 존재하는 모든 함수들이 다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가 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피겨 클래스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진짜 실무에서 해야 될 작업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훅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사용자 코드 입장에서 이 드로우 뷰 쪽 만들 때는 좀 용이하긴 하지만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RTTI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객체가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개만을 필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필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RTTI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림이 한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0개, 45개 정도, 45개 정도가 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지금처럼 프로그래밍 한다손 치더라도, 필 플렉 어디 있습니까? 필 플렉이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가 박스에 있죠, 그죠? 이걸 박스에다가 얘를 뒀는데, 이게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필 플렉이라고 하는 게 피겨 클래스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피겨 클래스에 필 플렉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프로텍티드로 인 상태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객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머저리티, 예를 들어서 머저리티 어느 쪽이 대다수냐 하는 거죠. 50개의 객체 중에 필 채워야 되는 객체들이 한 40개 혹은 45개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이 필 플렉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 데이터 멤버가 그 소수의 객체에만 이 데이터 멤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두는 게 좋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을 받게 되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멤버는 다 물려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라인이라든지 뭐 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체들도 이런 데이터 멤버를 물려받으면은 좀 논리적으로도 조금 뭐랄까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일처리 잘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또 뭐냐면 데이터 멤버를 또 사용하지 않고 후크를 이용하는
훅 펑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얘가 있는데, 이 fill flag이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조차도 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인터페이스에서 이 fill과 관련되는 함수의 시그니처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객체들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fill 할 수 있는 객체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은 내가 지금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기에 여러분들 오히려 그냥 더 헷갈릴 여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말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내가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대충 요 두 가지 방법이 실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어떻게 코딩할 건가 선택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하는 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는 일단 두 번째 방법으로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강의 자료에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거기는 이제 RTTI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제 RTTI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짬짬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놨는데, 사실은 이 방법이 조금 이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게 일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타일로 그냥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필 그림에 그림 채우는 기능 그거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